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승일로입니다. 제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5월 8일 기준 한국과 미국의 시가총액을 비교한 그래프인데요. 최근 한국 시장이 상승함에 따라서 한국이 전 세계 시총 7위에 등극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미국과의 절대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미국이 한국보다 약 16.8배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에 상장된 개별 종목과 한국 전체 시총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래에서 두 번째에 있는 엔비디아와 한국 전체 시총을 비교해 보면 엔비디아 단일 종목 하나가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한국 전체 시총보다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알파벳 또한 한국 전체 시총보다 시총이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 빅2의 시총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인데요.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기준은 2025년 12월 말과 2026년 5월 8일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월간 한국 시총이 약 1.71배 상승을 했고요. 삼성전자는 약 118%, 그다음에 SK하이닉스는 약 148%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코스피 시총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더하면 코스피의 약 45.1%, 거의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쏠림이 심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시간의 감에 따라서 이 두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되면 사실 건강하지 못한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반도체 사이클이 끝나서 실적이 좋게 나오지 못한다면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시장 집중도를 비교해 보면 한국은 코스피 상위 2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45.1%를 차지하고 미국은 S&P 500 상위 10개 종목이 36%를 차지하게 됩니다. 한국은 단 2개 종목으로 약 45.1%를 차지하는데 미국은 10개 종목을 다 합치더라도 36%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이 그래프를 통해서 한국의 반도체 쏠림 현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시총 국가별 순위입니다. 한국이 최근 상승을 해서 7위에 올라섰고 이 데이터는 5월 8일 기준이고 그 이후에 대만을 제치고 6위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글로벌 시총 국가별 순위 1위는 미국입니다. 다음에 2위는 중국이고 3위는 일본입니다. 홍콩이 4위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데이터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자료마다 거래소 기준으로 따지면 홍콩이 4위로 들어가는 데이터가 있고 기업 본사 국적 기준으로 따지면 홍콩은 17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텐센트, 알리바바 등 중국 빅테크가 홍콩 증시에 상장되어 있어서 거래소 기준으로는 홍콩으로 잡히지만 본사 기준에서는 중국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은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미국 단독으로 전 세계 시가총액의 47.3%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의 전 세계 다 더하면 5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의 차이는 약 16.8배 규모로 미국이 엄청나게 규모가 큰 시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하나의 시장에 투자를 할 수가 있다면 어떤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게 안전할까요? 한번 오늘 강의 끝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국가별 중복상장 비율 비교 차트입니다. 가로축은 시가총액 대비 중복상장 비율입니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같은 시장에 동시에 상장되어 있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이 18.4%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일본은 4.38%, 대만 2.7%, 중국 2.4%로 모두 한 자릿수 초반입니다. 미국은 0.35%로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약 53배, 일본의 약 4배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미국에도
자회사 상장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비율이 사실상 무의미한 수준입니다. 대표적으로 구글이 지주사 알파벳은 상장사지만 구글 본체는 비상장입니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가치를 사실상 온전히 누리는 구조입니다. 반면 한국은 LG화학에서 배터리 사업부만 물적 분할해 LG에너지솔루션으로 따로 상장시켰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를 줄줄이 쪼개기 상장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모회사 주주들은 핵심 사업을 빼앗긴 채 껍데기만 들고 있게 됩니다. 자회사 주가가 올라도 모회사 주가는 오히려 떨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즉 한국 주식이 구조적으로 저평가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이 아니라 시장 제도 자체가 일반 주주에게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내가 산 회사가 언제든 알맹이를 떼어내 따로 상장시킬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주주의 권리가 훨씬 강하게 보호되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올해 2026년 7월부터 중복 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 허용으로 바꾸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히 이게 당장 효과를 낼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외 허용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를 예외로 봐줄지, 그 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는 시행해 봐야 합니다. 자본 집약적 신사업 투자가 위축된다는 산업계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둘째, 이미 18% 넘게 쌓여 있는 기존 중복 상장 구조는 하루아침에 정리되지 않습니다. 일본이 상장 자회사를 417개에서 168개로 줄이는 데만 약 20년이 걸렸습니다. 셋째, 법이 만들어진다고 기업 관행과 지배 구조 문화가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제도가 자리 잡고 시장이 그걸 신뢰하기까지 최소 5년, 길게는 10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 우리 자산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같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주주를 존중하는 시장에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게 제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미국의 대표 지수 S&P 500, 한국의 대표 지수 코스피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미국의 대표 지수 S&P 500, 오른쪽은 한국의 대표 지수 코스피입니다. 둘 다 최근 10년 차트입니다. 차트의 모양이 조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S&P 500은 1800에서 출발해서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하락이 있어도 결국 회복하고 또 새로운 고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미국 투자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자산이 불어나는 경험을 해왔습니다. 반면 코스피는 어떤가요? 거의 10년 가까이 2400 근처에서 횡보했습니다. 박스피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최근에 코스피가 엄청 많이 오른 거 아니냐고 하실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급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시장일까요? 한국 시총 1위 삼성전자, 2위 SK하이닉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회사가 하루에 10%씩 등락하는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납니다. 이게 한 나라의 시총 1, 2위 기업의 움직임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미국의 시총 1, 2위 회사인 엔비디아나 알파벳이 하루에 10%씩 움직이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의 없습니다. 시가총액이 큰 회사일수록 변동성은 줄어드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시장이 얕다는 뜻입니다. 외국인 자금이 한번 들어오면 급등하고 한번 빠지면 급락합니다. 우리 시장이 외부 변수에 너무 취약하다는 뜻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 한쪽은 꾸준히 우상향하는 시장이고 다른 한쪽은 10년 횡보 후 급등락하는 시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디에 자산을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미국 안에서는 어떨까요? 왼쪽은 똑같이 S&P 500이고 오른쪽은 나스닥 100입니다. 둘 다 우상향하지만 기울기가 다릅니다. S&P 500은 1800에서 7398로 약 4배 정도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나스닥 100은 3000에서 무려 29,234까지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물론 나스닥은 변동성이 더 큽니다. 떨어질 때 더 떨어지고 올라갈 때 더 올라갑니다. 안정적인 S&P 500과 성장성이 강한 나스닥 100을 같이 가져가면 변동성은 잡고 수익률은 챙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한국에서 박스피와 싸우는 동안 미국 투자자들은 자산을 4배에서 10배로 불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왜 우리가 미국 주식에서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하락장에서도 투자를 멈추면 안 되는지에 대해 이 한 장의 차트로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차트는 1928년부터 2024년까지 약 100년에 가까운 미국 시장의 상승장과 하락장을 한눈에 정리한 자료입니다. 파란색은 상승장, 빨간색은 하락장입니다. 파란색과 빨간색, 어느 쪽이 더 크고 길어 보이시나요? 말할 것도 없이 파란색 상승장이 압도적입니다. 가장 긴 상승장을 보면 1946년부터 1961년 182개월 동안 1038% 상승했습니다. 1990년대 147개월 동안 842% 상승했고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31개월간 528% 올랐습니다. 반면 하락장은 어떨까요? 대공황이라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 수준에서 끝나고 기간도 짧으면 1에서 3개월, 길어도 20개월 안팎에서 마무리됩니다. 즉, 시장은 짧고 얕게 떨어졌다가 길고 크게 오르는 패턴을 100년 동안 반복해온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미국 시장이 우상향한다고 말하는 핵심 근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투자할 때 얼마의 자금으로 얼마나 긴 기간을 가지고 들어가야 할까요? 차트에서 가장 긴 하락장을 찾아보면 대공황 시절 약 26개월, 그리고 다른 구간들을 보면 길어야 30개월 정도입니다. 약 2년 반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을 돈으로 투자하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짚고 갈 게 있습니다. 미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가장 긴 하락장이 30개월이었다고 해서 앞으로 그것보다 더 긴 하락장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 마진을 두고 저는 최소 5년을 권장드립니다. 당장 다음 달 전세금, 1년 안에 쓸 결혼 자금, 이런 돈으로 미국 주식 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5년은 잊고 있어도 되는 돈으로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차트의 빨간색 구간, 즉 하락장에서 여러분이 계속 주식을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길고 거대한 파란색 상승장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자산은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그 빨간색 구간에서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여러분의 자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차이는 명확한데요. 가만히 있으면 회복해도 본전입니다. 하락전 가격으로 돌아오는 것일 뿐이고 손실이 마이너스 30%였다면 30% 다시 올라야 본전입니다. 하지만 하락장에서 추가로 매수했다면 평균 단가가 낮아지고 보유 수량은 더욱 많아집니다. 시장이 회복했을 때 여러분의 자산은 단순히 회복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크게 불어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락장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인 이유입니다. 차트를 다시 보시면 빨간 구간 다음에 거의 예외 없이 그보다 훨씬 길고 거대한 파란 구간이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우상향한다는 믿음만 있다면 빨간 구간은 두려워할 곳이 아니라 반갑게 맞이해야 할 구간입니다. 저는 근로소득이 들어올 때마다 일정 금액을 적립식으로 무조건 미국 주식에 투자합니다.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투자합니다. 오르면 오르는 대로 자산이 늘어나고 내리면 내리는 대로 싸게 더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바이 더 딥 전략으로 시장이 크게 빠질 때 추가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엔 월 적립식으로 꾸준히 투자를 하다가 시장이 크게 빠지는 구간이 오면 평소보다 좀 더 공격적으로 담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결합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은 8억을 달성한 미국 주식 투자 방법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숫자로 한번 따져볼까요? 이 그래프는 지난 40년간 연평균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나스닥 100은 14.25%, S&P 500은 11.57%, 그리고 한국전기예금은 약 5.5% 정도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게 있는데요. 이 표에 나온 한국전기예금 5.5%는 지난 40년 평균치입니다. 80년대, 90년대 고금리 시절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지금 현재 전기예금 금리는 2에서 3% 수준입니다. 1억을 1년 맡겨도 세전 200에서 300만 원, 거기서 이자 소득세 15.4% 떼고 나면 손에 쥐는 건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 사이 물가는 매년 2에서 3%씩 오르니까 사실상 돈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가치가 그대로거나 오히려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표는 정기예금에게 굉장히 후하게 계산된 수치입니다. 몇 퍼센트 차이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복리로 굴러가면 차이가 어마어마해집니다. 아래 박스를 보시면 아래 박스는 1,000만 원을 40년간 굴렸을 때 결과입니다. 한국 정기예금에 넣었다면 약 8,500만 원입니다. S&P 500에 넣었다면 약 7억 8천만 원이고 나스닥 100에 넣었다면 무려 약 20억 원이 됩니다. 같은 1,000만 원이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 8,500만 원이 되거나 20억 원이 됩니다. 약 24배 차이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8,500만 원도 40년 평균 5.5% 기준입니다. 지금처럼 2, 3% 금리 시대가 계속된다면 5천만 원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세대가 예금이 최고다, 안전한 게 최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사실 우리 자산 형성에는 가장 위험한 조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금에 투자하는 것은 돈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천천히 녹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해 보이는 게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미국 안에서 나스닥 100과 S&P 500을 직접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년 평균을 보면 나스닥 100이 14.25%, S&P 500이 11.57%, 차이는 약 2.68% 차이입니다. 2.68%면 별 차이 없는 거 아닌가 싶죠. 그런데 아래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시간을 짧게 잘라볼수록 나스닥 100의 우위가 더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년 기준 나스닥은 18.2%, S&P 500은 10.6%이고요. 10년 기준 나스닥은 18.6%, S&P 500은 13.1%입니다. 5년 기준으로 보면 나스닥은 20.1%, S&P 500은 14.5%입니다. 최근으로 올수록 기술주, 즉 나스닥의 힘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AI, 자율주행, 로봇, 클라우드, 반도체, 미국 빅테크가 세상을 바꾸고 있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무엇을 하셨나요? 아이폰으로 알람을 끄고 구글으로 검색하고 유튜브를 보고 인스타그램을 하고 회사에서 윈도우 PC를 사용하고 챗GPT나 제미나이, 클로드를 사용하시진 않으셨나요? 우리는 매일 이 회사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전 세계가 매일 이 회사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엔비디아 직원으로 일하지 않더라도 구글에 합격하지 못했더라도 한 주만 사면 여러분은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회사들과 한 배를 타는 일, 이 회사들의 인재를, 기술을, 미래 현금 흐름을 단 한 주만 사도 내가 소유하게 됩니다. 이게 미국 주식 투자의 본질입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는 게 단순히 미국 회사의 지분만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자산이 달러로 표시되어 있다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기축통화, 전 세계 무역과
금융의 중심 통화. 지난 80년간 그 자리는 달러 하나가 지켜왔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이 쌓아둔 외환 보유고의 절반 이상이 달러입니다. 유로, 엔, 위안 다 합쳐도 달러 하나를 못 따라옵니다. 전 세계 외환 거래도 열의 9은 달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달러 패권이 끝나간다는 말이 많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외환 거래에서 달러 점유율은 매년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대체할 통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미국 주식을 들고 있으면 환율이 오르는 만큼 추가 수익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미국 주식이 그대로여도 환율이 올라가면 그게 그대로 환차익이 됩니다. 즉, 미국 주식을 사면 회사 지분과 세계 최강 통화인 두 자산을 동시에 사는 셈입니다. 환율이 떨어지면 손해가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환율이 떨어지더라도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주식 모르기가 아니라 주식 모으기를 하셔야 할 때입니다. 아무도 시장의 등락을 정확히 맞출 수 없습니다. 워런 버핏도 월스트리트의 펀드 매니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은 타이밍을 맞추는 게 아니라 시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매월 꾸준히 적립하고 하락장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아간다면 복리의 마법이 여러분의 자산을 미국 지수가 우상향하듯 함께 우상향 시켜줄 것입니다. 상승장은 하락장보다 훨씬 길고 강하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승의 열매는 하락장에서 포기하지 않고 모아온 사람만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일을 하든 잠을 자든 미국 기업은 24시간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열매를 우리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미국 지수에 월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단돈 10만 원이라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5년 뒤, 10년 뒤에 여러분이 오늘의 결정에 분명히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소비를 줄이고 소득을 늘려서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상승일로와 함께 우상향하시죠. 감사합니다. 상승일로였습니다.